자, 6월 17일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특정 종목으로 영상을 다룰 게 아니라 최근 이제 이 코인판에서 좀 돌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뉴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딱 있는 이슈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모두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알트코인, 김치코인이 줄줄이 상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불장 전에도 이런 찌라시가 몇 번 돌긴 했었는데요. 과연 뭐가 진실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팩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다음 달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중인 600여 개의 종목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상장 유지를 좀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이제 심사 돌입이 되었다. 심사 돌입을 한다. 라고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 이후에 조건이 완벽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우리 흔히 국내 5대 거래소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들도 당연히 일부분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즉 김치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위 계획대로 시행만 된다면 사실상 좀 상장 폐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 하지만 이 코인 개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 600여 개의 코인에 모든 코인 시가총액을 합해봤을 때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수천억 원이 증발을 하는 건데 과연 암만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고 시행 전에 뭔가 한번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파장이 있는 일을 얘네가 과연 그렇게 벌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사실 상장 폐지 찌라시는 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과거에 결국 상장 폐지가 됐느냐? 몇몇 코인들은 됐지만 줄줄이 다 상폐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단체적으로 다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애매하다. 이게 저는 팩트예요. 정말 애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추려보자면 가장 리스크가 큰 것들은 아무래도 1, 2천억 원 미만의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내용대로 정말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1, 2천억 원 미만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내가 뭔가 물을 타서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하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어차피 만약에 상장 폐지가 정말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들어가 있는 돈만 손해를 보고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괜히 뭔가 도박성으로 걸었다가 실제로 위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해갖고 상장 폐지 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잃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웬만하면은 대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이걸 오히려 불장 전에 좀 인간 지표로서 사용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 시장이 반등할 때 보면은 시장 자체 분위기를 극하게 공포로 몹니다. 뭐 상장 폐지된다, 뭐 비트코인 2천만 원 간다.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거 뭐 한 2천만 원 간다. 가치가 없다라는 등등의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아, 이거 위험하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손해보고 나와야 하나? 하고 팔아버리죠. 그 개미털이 한 이후에 오히려 세력들은 아싸리 아싸하고 매집해서 불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표로서 보통 반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그널로도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반감기가 시행이 되었고 과거 사이클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몇 개월 뒤부터 불장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불장이 온다는 시그널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한 한두 달 정도 이슈가 있다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슬슬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장이 온다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애매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애매함의 연속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은 또 과거와 달라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이제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됐죠.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이제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뭔가 한번 물갈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이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거와 다르게 진짜 상장 폐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갈이 이후에 진짜 시장을 좀 한번 클린하게 정리한 다음에 심사 기준을 높게 잡고 그 이후에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화가 나는 건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자, 왜 엄격한 심사 후에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상장을 일단은 시킨 다음에 추후에 심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메커니즘 자체가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심사를 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 기준을 통과했네? 그럼 넌 자격 있어. 그럼 넌 이제 상장시켜 줄게. 라고 해서 상장시켜야지. 아니야, 일단은 상장해. 우리가 상장시켜 줄게. 한 다음에 야, 너네 이거 기준 미달이잖아. 안 돼. 이거 조건 뭐 충족시킬 수 있어? 충족 못하면 안 되지. 너네 충족시 못 시키면은 너네는 아웃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화가 나고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과연 줄줄이 상폐가 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찌라시로 끝나면서 결국 불장이 올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가장 해야 할 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게 뭐 잘못된 선택이든 뭐 옳은 선택이든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정말 애매함의 연속이거든요. 왠지 과거와 다를 것 같기도 하면서 과거와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클린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과거에도 약간 그랬는데 라는 그런 찝찝함, 애매함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그냥 가되 여기서 팩트는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돈은 더 넣지 마세요. 위기에 살아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게 진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최대한 좀 관망하는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